네, 국제신문이 부산의 미래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모시고 부산이 나아갈 방향과 부산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등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부산이 제2도시라고 하지만 이 사실 이제 옛말이 됐고요. 인천한테 밀린 지는 꽤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장 뭐 내세울 게 이제 인구밖에 없는데 인구마저도 이제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회장님은 그 뭐라고 보십니까? 부산의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적이다 생각합니다. 뭐 급여가 많고 후생복지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오히려 나가려고 안 나갈 거예요. 네. 복잡한 수도권에 주거비가 많이 들고 교통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거기에는 대기업들이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바이오라든지 신성장 동력을 이끄는 그런 IT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산도 그러면은 그런 신성장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큰 어려움이 이제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연구 인력이나 고급 인력 구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양질의 일자리하고 약간 배치된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떤 생태계가 이제 있지 않겠어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부산 볼경에서 태어나서 볼경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좋은 일자리가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정주해서 또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이 지역에서 또 학교를 가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될 텐데 우선은 이제 볼경 지역 특히 부산은 옛날에 과거에 주물, 합판, 신발, 섬유와 같은 그런 과거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을 한창 하면서 굉장히 경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의 트렌드가 그런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산업은 경쟁력이 점점 잃어버리고 동남아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렇게 옮겨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빨리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그거라도 하나 우리 삼성 자동차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세계적 기업으로 클 줄 알았었는데 그마저도 경쟁력이 없어서 결국 외국 회사에 매각이 돼서 지금은 명맥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크게 후방기업인 1차 밴드, 2차 밴드 이와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생태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1년 만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재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 구직의 어떤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전기차, 뭐 에너지 이쪽 2차 전지 이쪽이 지금 대세인데 한 2030년 되면 본격적으로 수소 시대가 열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던데 파나시아도 이제 수소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수소 사업을 하기에 부산이 최적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수소 쪽이 또 부산의 미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라든지 LNG라든지 그런 것이 수입되면 전부 다 항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부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원가적으로 사기 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도시, 내륙 도시에 비해서는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용하는 사용처가 바로 또 선박에도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 인프라 시설 잘 구축한다 그러면 뭐 LNG 벙커링이라든지 친환경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그런 대체 에너지 시대에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 바다를 갖고 두고 있다면 그만큼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산이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난 진짜 대표적인 어떤 스타 기업을 하나 유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BTS를 저는 풀어서 오히려 방탄소년단이 아닌 비즈니스, T, 탑, S, 스타. 그러니까 비즈니스 탑 스타를 하나 몇 개를 육성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하나의 그 모기업이 돼서 2차 밴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나올 수 있고, 거기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또 경쟁 기업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하나의 어떤 팬덤 효과라 그러죠. 그 어떤 그 대스타가 태어나면은 그 스타에 관련된 그 사람이 목걸이를 뭐 했느니, 반지를 어떤 끼느니, 옷을 뭐 입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듯이, 관심의 대상이 되듯이 부산이 난 최고의 어떤 중견 어떤 건실한 기업을 하나, 스타 기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 따르는 이 후방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조금만 키워주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파나시아 같은 부끄럽지만 뭐 몇백억 대에서 몇천억대로 컨텐츠를 해서 우리 협력업체들이 같이 그거 있거든요. 친환경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영향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생산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첨단화된다 그러면 충분히 부산에서도 그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금 하신 얘기는 요 정책 입안자들이 꼭 좀 챙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도시 간 협업, 협력 뭐 요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경 통합이 얘기만 나오고 사실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타도시 기업들하고 협업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되면 기업 쪽에서는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기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훨씬 중앙정부로서 많이 이양을 받아, 예산권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중앙정부 교부금에 너무 의존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서 좀 탈피를 해서 지방 재정을 좀 더 밀어줌으로 해서 부산이 특별 자치도시로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그 계기가 돼서 우리 불경이 통합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이고, 분권하러 가는 어떤 차원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어떤 집행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현장의 문제를 제일 잘 알듯이 중앙에서는 감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어떤 정치인들 여야가 똘똘 뭉쳐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2극 체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도시가 돼서,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해를 어우르는 호남까지도 오히려 더 포용하는 그런 광의의 어떤 이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800에서 한 1,000만 명
될 걸 보이시는데 지금 수도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문제, 뭐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도 적어도 이극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토가 자연스럽게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